잘해줬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뿐인 관계들. 왜 그런 걸까?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순간 당신은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이 된다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상대가 불편할까 먼저 웃고, 분위기가 어색할까 먼저 다가서고, 오해받을까봐 늘 말조심하며 사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한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정하게 대해라. 잘해주면 다 돌아온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선함이 언제부턴가 관계의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기 시작하고 내가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착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은 이런 상태를 내 감정을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이라 부릅니다.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호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호의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도 진심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상대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마음은 밀어둔 채 하루를 끝냈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나를 지키고 있는가? 호의는 나눌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 나눔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소멸의 시작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먼저 나를 아끼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는다고. 착한 사람은 마음이 빠릅니다. 눈치를 보고 상대의 감정을 미리 읽고 상황이 불편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마음은 다정해서 그렇고 세심해서 그렇고 누군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빠른 마음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습관이었는지. 착한 사람은 자주 속습니다. 상대의 본심보다 상대의 겉모습을 믿고 자신의 직감보다 상대의 표정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짜 친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에게 더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계를 스스로 허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내 마음을 전부 열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존중되는 곳에서 자란다고. 가짜 관계는 당신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엔 왜 이번엔 안 해줘가 되고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엔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키고 당신의 자존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 변화에 늦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성향 때문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를 먼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정하되 흐릿해지지 마라. 따뜻하되 무너지지 마라. 호의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진심 없이 계속되는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이용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철학적 분별입니다. 착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괜찮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 정도는 잘해주는 게 맞지. 그런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처음엔 미덕 같았던 이 착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도구가 됩니다. 철학은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강조했고,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휘감고도 스스로를 지키는 흐름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착함 속에 나의 경계를 담고 있는가? 경계 없는 착함은 타인이 나를 쉽게 다루게 만들고 결국엔 나조차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늘 참고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내 감정은 당연히 밀려나고 내 권리는 불편한 요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감정을 접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워버리는 관계다. 잘해주는 것이 나를 소모시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둬야 할 시간입니다.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의 착함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착함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마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며 언제나 다정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당신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립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대신 늘 양쪽의 기분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는 처음엔 성숙해 보이지만 오래 갈수록 사람들에게는 무게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 편도 안 들어. 늘 말은 좋은데 도와주는 건 없어. 어디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말들 속에서 착한 사람은 더 조용히 사라집니다. 철학은 관계에서도 입장을 말합니다. 스토아는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했고, 노자는 물러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를 자리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의 진짜 감정,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 당신의 분노마저도 억누르게 만든다면 그건 좋음의 이름을 쓴 자기 부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조차 불친절해집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착함과 옳음 사이엔 경계가 있다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은 모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머물고 싶은 자리라고.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 기대에 응하지 않으면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철학은 이런 반응을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 결과라 말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는 그 균형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착각을 만든 건 상대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호의가 그 관계를 왜곡시켜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호의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라는 언어로, 존중이라는 태도로. 그게 없다면 그건 마음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일방적 소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애정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종속된 관계에선 결국 둘 중 하나가 무너진다고. 잘해줄수록 당연해지는 사람,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사람. 그들이 잃은 건 당신의 호의가 아니라 당신의 존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기준 없는 호의가 아니라 경계 있는 애정으로 사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요구하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들어주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손해를 끼치고 빠르게 경계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옆엔 오래 머무는 기생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부탁 한두 개, 조금씩 감정을 털어놓고 자신의 상처를 끌어와 공감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기대에 응하지 않으면 차가운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건 공감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의 방치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머무는 이유가 당신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절하지 않아서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스토아는 경계 없는 감정의 개입을 삶을 해치는 불필요한 잡음이라 봤습니다. 그건 인간미 없음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기생형 사람들은 절대 이기적인 사람 곁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정하지만 스스로에게 미안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의의 그늘에서 천천히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 변화에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니까요. 철학은 조언합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당신을 이용하게 내버려 둘 만큼 순진해서는 안 된다. 당신 옆에 남는 사람은 당신의 다정함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정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처음엔 그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날 대할 때마다 말투가 다르지? 왜 자꾸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먼저 당신의 감정을 외면한 건 아니었는가? 무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양보에서
아주 사소한 자기 부정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이 자신에게서 반복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편의에 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에서 당신은 존재감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철학은 관계 속 존재를 다룰 때 항상 자기 인식을 먼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감정을 허용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나를 지우고 있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상대가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스토아는 내면의 질서를 먼저 세워야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다정했던 만큼 스스로에게는 다정했는가요? 나를 무시하게 만든 건 결국 내가 먼저 나를 지우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에 손을 얹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착함은, 어떤 다정함은, 어떤 배려는 그 자체로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마음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라면 그 착함은 결국 당신을 점점 더 조용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 사람이 편했으면 했을 뿐이야. 그 말들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마음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할 때 그 무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주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의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단지 당연한 배경처럼 취급되고 누구도 그 따뜻함을 기억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착함은 거기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그 무뎌짐은 당신이 원래 가졌던 선한 의도를 결국 왜곡시키고 맙니다. 착함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따뜻함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마음의 존엄을 지키는 철학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착함을 내려놓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웠을 겁니다. 차갑게 보일까봐, 무례하게 보일까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오해할까봐. 그래서 늘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웃으며 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수는 없다. 그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호의는 선택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든 소진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는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의 내면의 기준을 세우라 말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음에만 마음을 쓰자. 이젠 말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오늘은 내 마음이 좀 무겁네요. 이번엔 나를 먼저 챙기고 싶어요. 이런 말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나요? 철학은 오히려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경계도 더 잘 이해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사람은 종종 정작 진짜 내 사람에게도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착했는가? 그 착함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렸는가? 이제는 그 질문에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정함을 이젠 꼭 당신 자신에게도 써주세요. 당신은 착하다는 말을 오랫동안 좋은 말로 받아들여 왔을 겁니다. 그 말 안엔 예의, 배려, 공감 등 다양한 미덕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착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당신의 자유를 위한 말이었는가? 착하다는 이유로 할 말을 삼키고 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미루고 상처를 참아온 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진 삶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을 칭찬했던 동시에 당신을 묶어두는 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틀 안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벗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이 만든 조용한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누구에게 왜 마음을 쓰고 싶은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다정했는가? 착한 사람이기를 멈추는 건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더 정확하게 사랑하고 더 분명하게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할 자격은 당신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철학은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유입니다. 이 질문의 끝에서 당신이 더 이상 착함이라는 외피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의 마음이 머물고 싶은 방향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다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 자신을 가장 늦게 챙기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지치는 이유, 그건 당신이 너무 나를 뒤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덜 착해도 조금 이기적이어도 당신은 여전히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철학이 권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함께 걸으며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누군가의 경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이 사유의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 구독 한번 조용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할까요? 칭찬받기 위해서도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상처 주지 않으려 했던 마음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나를 지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오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있던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철학적 거리두기입니다.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기준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지친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자기 마음을 밀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써야 할 자리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이어야 하니까요. 다음부터는 나를 먼저 지키고 나에게 먼저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철학이 알려주는 사랑받기 전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당신의 사유를 오래 붙든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깨달음이 다른 누군가의 경계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조용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